이 가격이면 뜨끈뜨끈하고 든든한 국밥 2그릇이나 먹을 수 있다. 거의 2주 전에 할로윈 데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즐기셨나요? 저는 시험 끝나자마자 조별 과제 회의한다고 제대로 못 즐겼지만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SNS만 봐도 많은 사람들이 할로윈 데이 때 즐긴 것을 알 수 있었죠. 이태원에 그렇게 조커가 많았다고 해요. 그럼 우리 조는 이런 재미있는 일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관련 없는 할로윈 데이가 최근에서야 이렇게 재밌게 즐기고 있는 이유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할로윈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기원전 5세기경에 유럽의 켈트족이 거주하던 지금의 아일랜드 지방과 영국 그리고 북부 유럽 지역은 겨울이 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을 여름의 마지막으로 봤다고 합니다. 다음 날인 11월 1일을 새해의 첫날로 기념했었죠. 수학의 계절이 끝나고 어둡고 추운 겨울이 시작되는 10월 31일, 당시 사람들은 이 나라의 태양의 힘이 약해져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불분명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정령이나 마녀가 나올 뿐 아니라 죽은 사람들의 혼령이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농사를 망치게 하고 사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몸을 빌려 거처를 마련한다고 믿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은 10월 31일 혼령으로부터 육체를 점령당하지 않기 위해 난방을 중단하고 몸을 차갑게 해서 몸을 보호했다고 해요. 그리고 귀신처럼 분장하고 그렇게 마을을 돌아다님으로써 빙의할 육체를 찾아 헤매는 혼령들을 놀래켜서 달아나게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인 기원 후 1세기경에는 로마인이 켈트족의 풍습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합니다. 이 풍습이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변해갔는데 귀신이 몸에 들어온다는 의식은 약해지고 도깨비, 귀신, 마녀와 같은 복장을 하고 모이는 축제 형식으로 발전했다고 해요. 이 풍습이 이민자들에 의해 북미로 전해지고 오늘날 축제와 같은 형태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할로윈 축제가 어떻게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영어학원, 유치원, 고등학교 등 속칭 말하는 초딩들의 놀이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고 그 이후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할로윈이 TA 형태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분명 외국 문화를 왜 우리가 챙겨야 하냐 라는 의견이 좀 적지 않게 있었고 지금과 같은 할로윈 데이에 파티 같은 개념은 그렇게 없었다고 해요. 저도 어릴 때 영어학원에서 트릿 오어 트릿 만 배우고 할로윈 데이 때 학원 선생님께서 사탕을 몇 개 주고 한 거밖에 없는데 말이죠. 놀이공원이나 클럽 이런 데서 좀비런, 호러 특집 같은 할로윈에 맞춰 파티나 이벤트를 열면서 점점 활성화됐고 SM타운의 할로윈 파티에 연예인들이 분장을 한 것이 화제가 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할로윈 데이를 즐기는 문화가 형성됐다고 해요. 제가 참여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로윈 데이를 접한 것처럼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BJ, 스트리머, SNS에서 계속 피드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예전보다 더 쉽게 확산이 되고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태원에는 할로윈을 즐기기 위해 코스프레를 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렸습니다. 저희 언론정보학과에서도 이렇게 즐기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었죠. 그러면 직접 할로윈데이를 즐기는 사람들을 인터뷰해가지고 파티를 즐긴 이유와 인상 깊었던 점 등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즐기러 갔었는데 일반인들도 쉽게 할로윈을 즐길 수 있도록 분장도 해주고 의상도 대여해주더라고요. 분장팀이 대기하고 있는 정도였어요.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분장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었는데 분장팀 덕분에 뱀파이어로 꾸미고 돌아다녔어요. 좀비들이랑 함께 즐기는 퍼레이드도 너무 재밌었고 내년에 또 가고 싶어요. 올해는 예상했다시피 조커 그리고 알라딘이 엄청나게 흥했습니다. 이번에 마침 조커 영화가 개봉하면서 더 많은 인기를 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할로윈을 즐기면서 인상 깊었던 건 뭐예요? 할로윈 분장이랑 코스프레에도 유행이 존재한다는 게 가장 인상 깊었어요. 분장이요. 10월 31일 당일날에 어떤 분장을 할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하얀 얼굴에 피분장을 했는데 제가 약한 편이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핑크팬더나 블랙팬서, 캡틴 아메리카도 하는데 제가 더 분장을 빡세게 할 거라면서 후회했어요. 독창성이요. 해외에서 할로윈을 즐겨본 것은 아니지만 한국인의 독창성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해요. 초딩 때 많이 봤었던 녹색 어머니를 코스프레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 그분들이 이태원에서 분장을 할 채로 그 교통정리를 했었는데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시작했지만 인상 깊었고 너무 재밌었어요. 나이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노년층의 몇몇 분들은 외국 명절을 왜 굳이 한국에서 즐겨야 하냐는 의견이 있기도 해요.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1년 중 딱 하루인 할로윈에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개성을 살려서 분장을 하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부정적인 편이에요. 축제를 즐기는 데 있어서 어떤 체계를 갖추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행사인데 주말부터 당일까지 너무 무분별하게 노는 것 같아요.
축제를 즐긴다기보다는 누가 더 관심을 많이 받느냐에 따라 초점을 둔 것 같아서 아쉬워요. 자, 이렇게 한국에서 할로윈데이 파티를 즐기는 문화와 역사,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터뷰해 준 것도 그렇고 최근 SNS나 1인 미디어의 영향력으로 불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한국만의 할로윈데이 문화가 자리 잡는 것도 분명 좋은 현상이긴 합니다. 하지만 밤에 보통 즐기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을 중점으로 문화가 확산되다 보니까 과도하게 선정적인 의상이라든지 혹은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마련되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앞으로 한 번밖에 없을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이 도움이 돼서 내년 할로윈데이 때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하려 했던 어벤져스는 뽕이 빠질 대로 빠져가지고